회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더한자산관리를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글로벌 금융 컨설팅을 하는 회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센터가 강남하고 여의도, 그 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동타 안에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팀원분들도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 같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저희는 외부의 세미나 또는 1대1 컨설팅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컨설팅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고객센터도 있지만 또 고객분들을 모시고 해외의 금융 솔루션을 찾아서 10년째 고객분들 모시고 비즈니스 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주 후에 11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또 고객분들 한 20분 모시고 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나서 나도 진짜로 오늘 윤상숙 부대표가 얘기한 것이 진짜 해외에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두 눈으로 좀 진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11월권 마감이 됐고요. 내년 2월에 아마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 11월, 2월, 4월 이렇게 가거든요. 그때 조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국내 것과 해외 거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최근에는 좀 은퇴에 대한 니즈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살에 은퇴를 앞두신 분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건 실제로 어제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그분을 위한 플랜을 좀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요. 47세의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년 저축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매월 400만 원씩 5년만 바짝 저축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총 내는 게 2억 4,600입니다. 좀 많이 내시죠? 회사의 대표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내신 다음에 거치를 합니다. 그리고 61세부터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받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치를 하고 수령을 하십니다. 자, 61세부터 100살까지. 그러면 총 40년을 받게 되죠. 40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받느냐? 국내 플랜은 96만 원씩 받아요. 매달. 그래서 40년 총 수령하면 4억 6천 받게 됩니다. 자, 이게 국내에 가장 제가 좋은 4%대를 찾아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해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매월 400씩 5년난 내고 매달 받는 게 61세부터 260만 원, 40년 받으면 총 얼마 받아요? 12억 7,600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최소 2배 이상은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100살이 됐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걸 보게 되면 누가 생각나요? 자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100살에 남는 돈이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는 내가 낸 것보다도 3배 이상이 되는 7억 6,7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다 쓸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험으로 되어 있는 금융 솔루션이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바꾸어서 자녀가 이 돈을 고스란히 받아서 자녀가 또 엄마가 받는 것처럼 매달 260만 원씩 받아도 되고 저 돈을 또 거치해서 불려가도 되고 그래서 나의 은퇴 자산을 내가 제대로 하게 되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어느 정도의 은퇴 자산까지 준비가 되는 그런 플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47살에 남자 사장님한테 해드렸던 플랜이고요. 자, 두 번째는 좀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만 내가 남긴 부동산을 고스란히 좀 물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많이 고려하세요? 종신보험을 좀 많이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54살에 71년생이시죠? 10억 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을 좀 알아봐줘 라고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롯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현금 플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삼성생명에서 최근에 나온 종신보험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속 보장 자산이 10억이 나옵니다. 매월 내는 보험료가 5년 동안 720만 원씩이에요. 총 내면 4억 5,960만 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낸 4억 5,960만 원 대비 받는 10억은 무조건 받는 거잖아요. 218%를 받게 된다. 이거는 확정이죠. 사람은 누구나 돌아가시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20년 후에 그냥 유지하지 않고 찾겠어. 그러면 해지한급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낸 것 대비 39%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낸 것 대비 많이 못 받게 돼서 이게 가성비가 생각보단 좋지 않다. 이런 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거를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해외 건 어디 거냐? 유럽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에요. 그랬더니 똑같은 10억 보장 자산인데 월납보험료가 420, 똑같이 5년을 납입하니까 금액이 얼마예요? 2억 5,700. 내가 낸 것 대비 10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397%죠. 약 400%는 무조건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유지 못하고 20년 만에 찾을 거야 그랬을 때 해지환급금도 어머나 내가 낸 것보다 155%더 많더라라는 거죠. 자, 이게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라 유럽 최대의 금융기관에서의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보다는 알고 보니 우물 바뀐 해외에는 미국,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한 뉴런공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의 플랜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플랜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저희 더원 자산관리는 2013년부터 이미 10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플랜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미 더원자산 관리를 미리 알았거나 아니면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게 된 분들은 저런 플랜들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선비즈나 하다 보니까 해외랑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보험이 채권과 주식 사이에 있는 투자 상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언론에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죠. 또 다른 언론을 보면 그런데 해외에는 이렇게 많은 유배당이 한국에는 왜 없어요? 라고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작아서 우리나라는 왜 이런 유배당이 없는지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매년 이런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매사추세츠 뮤추얼 보험회사 그다음에 가디언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연 7% 마법이 노후를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의 마법이라고 하는 거, 7%의 복리는요, 10년마다 자산이 2배가 늘어나는 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냥 희망의 숫자가 아니라 이거를 구조화 만든 플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구조화 만들었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에.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해서 안정적으로 6에서 7%의 구조화된 플랜을 만들었고요. 이게 전 세계적인 해외 저축보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2013년부터 더원자산관리에서는 해외에 있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는 봤지만 여전히 이게 진짜 존재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의심 또는 의구심 또는 정말 이게 머리 이론으로는 잘 생각이 안 되는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내의 것과 여기에서 말한 해외의 이 유배당 저축보험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설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상품의 구조, 두 번째, 돈을 어떻게 굴려, 운용의 구조, 그 다음에 그 나라들이 이 상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제도의 구조, 세 가지로 한번 비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의 구조입니다. 저 역시 우리나라의 보험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더 집중해서 했었었고요. 자, 우리나라의 보험은요, 보험료를 내면 일단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걸 먼저 선치로 떼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적립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적립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운용을 해서 고객한테 돌려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잠깐만요. 예,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른 변동금리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내 돈이 막 불어나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아셔서 투자를 좀 하세요. 그거는 변액이라고 불리웁니다. 하지만 이 투자는 우리가 아무리 중간에서 어드바이징을 해드려도 고객분들이 펀드 변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수익을 내는 게 좀 쉬운 구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외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똑같이 보험료를 내면 일단 선지로 떼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거를 운용을 100%다 가지고 가서 합니다. 그런데 운용을 이런 변액처럼 하느냐?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보험회사가 자산운용사로 위탁, 맡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알고 봤더니 글로벌한 보험회사, 제가 다녔던 프루덴셜부터 시작해서 알리안츠, 악사, 썬라이프, 메트라이프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보험회사는 모두 운용을 하는 자산운용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프루덴셜 글로벌 인베스먼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먼트 다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고요. 이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고객의 자산 규모가 2170조, 3000조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글로벌한 보험회사는 판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했다, 자산을 운용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 더원자산관리가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는 하나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 회사는 186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160년 됐죠? 신용등급이 AA예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과 똑같습니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하나의 보험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건전하다, 안전하다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나의 회사가 운영하는 고객의 자산 규모가 1,500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공적연금인데 1,300조거든요. 그것보다 크죠.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다. 자, 그러면 여기로 여러분들의 은퇴 자산이나 뭐 보장 자산을 위탁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 자산은 누가 운용을 하느냐, 제가 더원자산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5개의 자산 운용사로 또 나뉘어서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20, 20, 20, 20, 20 이렇게 5개의 자산 운용사로 또 나뉘어서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액티브 운용사, 1924년도에 생긴
MFS라고 하는 뮤추얼 펀드를 처음 만든 운용사가 글로벌 주식을 담당하고 SLC라고 하는 채권을 담당하는 회사가 채권 투자를 담당하고 하이힐드 채권을 담당하고 부동산 투자를 담당하고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또 5개의 자산 운용사로 나뉘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의 은퇴 자산, 보장 자산을 글로벌하게 운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글로벌 자산 배분, 자동으로 리밸런싱이 자동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퇴 자산을 여기다가 맡기고 여러분들의 본업에 충실하시면 돼요.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하시겠죠? 자, 그러면 수익이 날 거잖아요. 저렇게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난 거에서 몇 프로를 90%를 누구한테 주느냐? 팔러시 홀더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입니다. 계약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를 그 회사가 후치로 가져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회사들은 그 보험회사는 아직 가져간 선취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객의 돈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들도 가져갈 수익이 아직 없거든요. 수익을 내야만 본인들이 챙겨갈 10%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을요, 해외에서는 파티서페인팅 인슈런스, 유배당 보험 또는 인컴 인슈런스 소득보험이라고 불리웁니다. 우리는 거의 유배당 보험이라고 불리우고, 그런데 아까처럼 우리나라는 국내 보험법에 다 지금 유배당이 아니라 무배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프로세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컴 인슈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배당 보험의 역사가 어떠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뭐 해외 자료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중앙일보의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미국의 매스뮤추얼, 미국의 뉴욕생명, 캐나다의 썬라이프는 156년, 170년, 148년 중요한 건 이 배당을 줬는데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대요? Every year. 매년 줬다라는 뜻이에요. 매년. 이게 중요합니다. 매년 줬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1918년도, 1920년도, 1930년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중에도 오일 쇼크 중에도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중에도 6에서 7%의 배당을 계속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매년 줄 수가 있지? 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무리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가장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코카콜라라든지 존슨앤존스, 그다음에 뭐 P&G 같은 기업들은 뭐 130년, 100년, 뭐 80년 이렇게 계속 배당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당의 배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주식보다 보험이 오히려 더 그 역사도 훨씬 더 오래됐고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두세 배 많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챗 GTP에만 쳐봐도 금방 알아요. 요즘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 제가 솔직히 8년, 7년 전 이거를 막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땐 좀 오해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챗 GTP에 쳐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요즘에는 알려줘서 AI가 알려줘서 제가 훨씬 더 수월하긴 합니다. 네, 미국 배당을 주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역사도 오래되고 그 다음에 얘는 원금 가치가 거의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긴 역사 동안 매년 6, 7%를 세계 전쟁 중에도 줄 수 있었느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이런 글로벌한 보험회사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색처럼 수익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초과 수익이 났었을 때 고객과의 약속은 6에서 7%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과 수익이 났어. 이 해에는 20%, 뭐 27%, 막 30%가 났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요? 고객한테 7%를 주고 남은 수익을 홀드백 썸 게인,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었을 때 어떻게 한대요? 채워준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 고객한테는 100년 넘게 꾸준히 6, 7% 배당을 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무딩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모두 이런 스무딩 기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쟁 중에도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6, 7% 배당을 계속 줄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 나라는 그러면 저런 글로벌한 보험회사들이 아무리 자산 배분을 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스무든 기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 플랜이잖아요. 어쨌든 은퇴 플랜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떻게 계속 줄 수 있는지를 그 나라에서 어떻게 법 조항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더원자산관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있는 이 플랜은 보시는 것처럼 풀필먼트 레이시오라고 해서 해석을 하면 이행률이라고 합니다. 이행률. 이거를 그냥 구글에 쳐보시면 쭉 악사, 선라이프, 뭐 아시는 거 프루덴셜, 이런 HSBC 이런 금융기관들은 다 홈페이지에 풀필먼트 레이시오를 다 무조건 공시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봤어. 성적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을 딱 띄워놓은대. 이렇게.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실 거예요? 엄청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조건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이행률이라고 하는 건 고객들이 가입했었을 때, 가입석에서 쓰여 있는 그 혜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처음에 약속한 금액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만큼 지켰어 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고 있다? 매년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103, 102, 102, 100. 저희 더원 자산관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회사들은 매년 100% 이상 지키고 있는 회사들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어때요? 믿고 맡길만 하지 않을까요? 여기도 이 회사도 100, 100, 100, 100 계속 지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를 한번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으니까 세 번째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퇴직을 하신 선생님이세요. 또는 뭐 부동산을 좀 처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셨어요. 4억이란 목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부동산이 좀 재미도 없고 공실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또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쓸 돈은 아니시래요. 그래서 10년을 묵혔다가 11년 차부터 임대소득 받듯이 따박따박 받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11년 차부터 받고 싶으시다고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11년 차부터 내가 낸 돈의 11%, 4억의 11%를 월 370만 원이죠. 1년에 4,400이니까 수령을 하십니다. 10년을 묵혔더니 11년 차부터 370만 원씩.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나 11년 동안 못 기다리겠어. 3년 만에 찾고 싶어. 그러면 3년 만에는 5%씩 찾으실 수 있어요. 내가 낸 돈에. 괜찮죠? 임대 수익률 치고도 5%면. 그리고도 쭉 받고도
100살에 남는 돈이 있어요. 얼마요? 27억. 항상 해외 거는 7%씩 복리잖아요. 굴리고 찾기 때문에 남는 돈이 항상 있습니다. 남는 돈은 또 보험이니까 가입,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해서 물려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는 게 우리나라는 피보험자라고 하는 건 자녀로 변경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변경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하지?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 플랜은 이 나라의 상속세, 증여세, 금융소득세,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특히 금융 중에서도 보험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플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다 USD,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로 매년 7%씩 불어나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임대소득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컴퓨터 일을 좀 많이 시켰더니 좀 느리네요. 공실이 없죠? 건물 관리도 필요 없죠? 감가상각 없어요. 오히려 건물 가치가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 27억까지 올라갔어요. 4억이. 그 다음에 달러 임대소득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아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별도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자, 우리는 자녀한테 뭔가 막 물려주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자녀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제가 딱 이 나이에 증권사 다녔었거든요. 제가 25살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증권사를 들어갔었는데, 증권사는 월급이 많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 한테 교육도 잘 받고 해서 제 월급의 한 90%를 무조건 저축 투자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녀도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1년에 1,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딱 5년만 1,000만 원을 시켜요. 그러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또 해외는요, 프로모션에서 디스카운트를 또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4,830만 원만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입과 끝남과 동시에 6년 후잖아요. 그러면 7% 복리통장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7% 복리라고 하는 건 10년마다 내 돈이 2배가 됩니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언론 보도에서. 자, 6년에 104%가 됐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16년이에요. 그러면 104%가 2배인 2배 넘었죠. 다시 10년이 지나서 16년이 됐어요. 그러면 212%가 2배인데 417%. 그럼 7% 이상 되는 거란 뜻이죠. 또 이게 800, 1600, 3200, 7% 맞죠? 그렇다는 뜻은 5년 납을 끝나고 나면 6년 후부터는 뭐다? 7%짜리 복리통장을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있나요? 물론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면 가능해요. 7%보다 훨씬 더 잘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꾸준히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실은. 꾸준히 낸다라는 건 진짜 어렵고요. 꾸준히 7%낼 수 있는 건 아까 보여드린 스무딩 기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얘는 달러 자산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 연진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연진이가 65세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국민연금 없다고 다들 막 요즘에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4,300, 4,800 낸 돈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5억 5천이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국민연금처럼 또 쓰면 안 돼요? 되지 않을까요? 4,800 내고 5억 5천. 내가 낸 것 대비 1,100%. 이 정도 그냥 내 돈 안 내도 이런 걸 알려주는 엄마는 엄청 현명한 엄마 아니에요? 멋진 엄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돈 안 내도 자녀한테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는 플랜인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플랜입니다. 자, 이거는
또한 되게 좋아요. 하이브리드 기능, 투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녀가, 제가 이제 동탄에 제일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부인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5년 동안 산모님들 모시고 그 경제교실 강사를 한 5년 동안 했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산모들은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 보장자산, 종신보험도 필요하고, 또 교육자금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두 개 다 준비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둘 다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저한테 정말 많이 문의를 했었을 때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자, 보시면 부모가 40살이다. 대부분 요때쯤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그래서 쭉 아기가 독립할 나이, 20살쯤 독립하잖아요. 대학 가잖아요. 이럴 때까지는 아빠의 보장 자산이 필요해요.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요. 그러면 가입과 동시에 1억이에요. 보장 자산이. 그런데 해외에는 아까처럼 배당이 붙잖아요. 유배당이 저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에도 붙어요. 종신보험에도. 그래서 쭉 사망보험금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 20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죠. 그래서 혹시 모를 아빠의 사망 시에 보장자산으로 커버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무사히 아빠도 당연히 살아계시겠죠? 20살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낸 돈이, 아이고, 이거, 잠깐만요. 내가 낸 돈이 총 납입이 4,200만 원인데 아이가 20살이 돼서 대학 갈 때 됐더니 이 돈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2배 이상인 9,300이 되어 있어요. 즉, 해지환급금이 200%가 넘었습니다. 그럼 얘를 해지해서 대학 자금으로 쓰시면 돼요. 하나의 아빠의 종신보험이 20년 동안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커버하다가 해지해서 대학 자금으로 쓰면 1타입이 하이브리드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엄마들의 고민을 제가 하나의 플랜으로 해결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케이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은퇴 플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45. 자, 부모의 은퇴 자산이 부모가 받다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자녀한테 이전해서 자녀가 고스란히 이전할 수 있다. 우리 자녀가 낸 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자녀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제 은퇴 준비를 2개로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큰애한테, 나중에 하나는 작은애한테 물려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엄마한테 효도 안 하면 나중에 이거 다 내가 쓸 거야. 안 물려줄 거야.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렇게 플랜을 짰고, 두 번째는 상속 재원 마련, 현금 마련. 요거는 내가 낸 것보다 무조건 400% 이상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서 자녀한테 상속세 내라라고 하는 유럽 최대의 금융기관의 종신보험 플랜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보다 보험금이 2분의 1 쌌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돈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금융 임대소득 플랜이었습니다. 빠르면 3년 차부터 낸 돈의 5%씩, 10년 차까지 기다리시면 10%씩, 11년 차는 11%씩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에 5년 납, 자녀를 위해서 5년 납하고 나면 6년 차부터 완납하고 7% 복리통장을 물려준다. 엄마가 해도 되고 사회초년생은 자녀한테 강제로 90%씩 저축해 해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제가 보여드렸던 부모님의 종신보험이 해지환급금이 높고 종신보험에도 배당이 붙어서 늘어나고 증액하고 안전한 금융기관에 1,500조의 자산을 운용하는 역사는 1865년도에 생긴 배당을 준 역사는 연 6에서 7%의 배당을 1877년부터 지금까지 148년간 every year 매년 주고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 대신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해서 주고 있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고 이런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들은 이런 안전한 금융기관의 위탁 맡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건 개인들의 플랜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연금인데 현재 1320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미 이렇게 해외 주식, 국내 채권, 대체 투자, 그다음에 해외 채권, 국내 주식 이미 이렇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또 눈여겨볼 게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공단에는 자산가들이 아니야 전문가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직접 운용을 하는 게 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산운용사, 세계적인 글로벌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게 반입니다. 그럼 이렇게 왜 전문가들이 있는데 직접 운용을 하지 않고 위탁 투자를 해? 글로벌 운용사에다가 왜 위탁해? 라고 거기에 봤더니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요, 1988년도에 생겼거든요. 창립한 이래로 2024년도 말까지 연평균 수익이 몇 프로? 6.82%를 꾸준히 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더원자산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1500조의 운영회사라든지 국민연금 1300조의 국민연금이라든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포커스는 위험을 분산하는 안전자산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이렇게 큰 연기금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렇게 6에서 7%의 수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거와 큰 기금이 운영하는 거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6에서 8% 수익을 내는 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치를 해보면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다만 이게 낯설고 처음 들어본 건 더원자산 관리를 지금 알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알으셔서. 그쵸? 잠깐만요. 이게 자꾸 안 넘어가서. 자, 그러면 해외 플랜인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실 거예요. 해외 플랜인데 괜찮을까? 네, 해외 플랜인데 괜찮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부터 더원자산관리에서는 이런 플랜을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더원자산관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해외 거를 고객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안내부터 가입까지, 그리고 관리해드리는 거, 나중에 돈을 찾는 것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를 매뉴얼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어려움 없이 다 저희가 시스템화 되어 있고요. 해외 플랜인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건 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서 법 조항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국내법에도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법 조항에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입하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좋은 플랜인데 왜 처음 알았지? 왜 처음 알으셨냐면 이 외국 보험이잖아요. 그럼 외국 보험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 보험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거주자한테 홍보하고 광고하고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증명 계신 분들한테만 이렇게 속삭여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즉, 불특정 다수인한테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로만 알려드릴 수 있다. 막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보가.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우편을 통해서 팩스 또는 인터넷 통해서 가입 가능하시고요. 이 모든 건 더원이 다 관리해 드릴 겁니다.
계약국 관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홈페이지 통해서 가입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셔서 내 계약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다 영어 번역한 것까지 다 매뉴얼 드릴 거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느냐?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계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심지어 해외는요, 홈페이지가 모바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모바일 어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에서 내가 들어가서 내 계약 보고 위즈롤 버튼 눌러서 내 한국 계좌 국민은행 1, 2, 3, 4 넣으시면 내 계좌로 받으실 수 있고 이미 받는 사람이 있죠. 네,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더원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다. 법정을 볼게요. 우리나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보험 계약의 체결에 보면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기 5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게 다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보험협회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2019년도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조항은 외국에 가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같이 갔었을 때 직접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어? 체결 방법이 또 우리나라 보험업 감독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제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아까처럼 외국 보험회사의 직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거고 이거를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보험이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송금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해외로 송금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질의를 했고 문제 없음을 다 증명했고요. 저희가 뭐 수없이 보냈겠죠. 그리고 또한 저희 더원자산관리만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업은행과 제휴해서 보험료를 기업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이건 저희 더원자산관리만이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미 다 구축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내 계약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외는 애니버서리 스테이트먼트에서 연차 보고서, 즉 배당이 매년 6, 7%가 진짜 나고 있는지 내 걸로 이렇게 매년 와요. 내 계약 날짜마다 리포트가. 음.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 한글로 만들어 놨죠. 음. 그리고 저희 큰딸이 유학생이에요. 해외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인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번역해서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더원만의 또 저희가 정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걸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해외에 있잖아. 너네가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더원자산 관리는 이 일을 안 할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 대표님이나 저나 이걸 안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팀장님들이 그만두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객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분기별로 매 분기 마지막 월요일 8시 반에 가입하신 분들만 모셔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금융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직 로그인 안 했어요? 로그인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뉴얼 있어요? 안 받으셨어요?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분기별로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세미나에만 초대를 받으셔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뭐 로그인 안 해서 몰랐지만 또 받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 고객분들은 이렇게 해드려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유, 윤성숙이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저희는
다 체계화되어 있어서 안내, 소개, 가입, 관리, 인출 모든 프로세스를 다 매뉴얼해서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그러면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제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채팅에다가 남겨주셔도 됩니다. 채팅에 남기신 게 있으실까요? 음, 질문이 있으시면 남기시면 되고 없으시면 초대해 주신 분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생각이 계속 나실 거예요. 그때 나중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이 없으신가요? 저의 설명이 좀 완벽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연락드릴게요.